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은 한창 뜨거운 추미애 논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요. 오늘 좀 핵심만 좀 콕콕 좀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야당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이제 나날이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쏟아내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국방부에서 명확한 해명이 나왔죠?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황제 휴가를 받았다. 탈영을 했는데 그거를 휴가로 포장해 줬다. 이런 주장들이 쭉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부 규정까지 공개하면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한테 다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원 휴가는 어떤 절차를 갖추어서 갖게 되고 또 카투사 육군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서 대부분의 이 의혹은 해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이 크게 봐서요. 휴가 관련 의혹이 있는 거고 통역병으로 좀 뽑아달라는 그런 청탁에 관련한 의혹이 있고 부대 배치를 자대 배치도 있고 자대 배치를 지금 의정부에서 근무했는데 요즘 용산으로 좀 옮겨달라 이런 청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봐서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휴가 관련 의혹인데. 자, 어떻습니까? 일단 병가도 나오고 개인 연차 휴가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서모 씨는 2017년 6월 5일서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을 했고요.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서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24일서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서 27일 부대에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또 병가 휴가의 연장을 위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다. 황제 휴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군인이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질병이 있을 때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 재량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을 보면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또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명시가 이제 되어 있거든요. 민간병원에서 만약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간병원에 입원을 한 적은 없어요. 입원은 안 했죠, 서 씨가. 그러니까 군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면 3개월 이상은 이 가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관절경 등을 이용해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퇴원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6월 5일서부터 14일까지 다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병가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예기치 않게 수술을 받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료로 휴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추가해서 이 소견서를 내고 또 2차 병가 휴가까지를 쓴 거죠. 그리고도 이제 4일을 더 추가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메일 등등을 통해서 전화 통화 등등을 통해서 부대장한테 알리지 않았는가? 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메일 기록이 다 있어요. 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육군 규정에 있는 내용 내에서 실제로는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는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상황들이 다 나와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그 국방부 관계자가 국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규정이 지금
올해 2월에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을 받도록 그 육군 규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훈령이 우선 적용됐을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군대가 교도소도 아니잖아요. 교도소에서도 뭐 아파서 수용 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태면 보석까지 허락을 해주는 게 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아파서 외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락 받아가지고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러 나올 수가 있는 게 교도소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서 진단을 받았었잖아요. 심지어 예. 장시간 그 입원을 하고 있는 바람에 이게 교도소에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안정적으로 군 병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그 직무에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것이 또한 국군의 하나의 군 병사 관련 관리 규정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예. 그 규정대로 진행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야당에서 네. 주장하는 게 자 일단 이 서 씨가 입대하기 전에 일단 왼쪽 무릎인가요? 수술을 했죠? 네. 수술을 하고 수술했죠. 예, 입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휴가 받을 당시에 이때 2017년 6월에 나머지 무릎 오른쪽 무릎까지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확인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 병가 휴가 받을 때 이 과정에서 그리고 또 4일간의 개인 휴가를 쓸 때 연장할 때 이때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청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건데요. 이건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 관리 훈령 제65조 또 육군 병영 생활 규정 제111조에 따라서 예. 휴가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부대장이잖아요. 부대장. 예. 예,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고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서 씨가 카투사였죠. 예. 한국군 규정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재확인됐어요. 그 뭐 미국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다, 한국 규정에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한국군 규정에도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 따라서 그 개인의 그 지휘관의 그 재량에 따라서 이런 연장 조치가 유선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규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솔직히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병가라든가 복귀가 어려울 시에 휴가 연장들이 허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때는 뭐라고 거기 훈령에 되어 있냐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부대장의 허가를 득해라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하든 이메일을 통하든 어떤 형식으로는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대장의 승인을 득하기만 하면은 휴가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아달라 그 청탁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떻게 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면서요? 예. 이 부분을 담당했던 군 최고 책임자가 청탁이 있었다. 예. 그런데 잘못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하들에게 얘기해서 뭐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요. 원래 추첨이 원칙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탁 등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청탁이 없었다. 예. 그리고 실제 통역병으로 선발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전서부터 그러니까 통역병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지원자 중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소문은 무성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그냥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청탁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들은 무성했는지 모르되 기본적으로 지금 서 씨 측 혹은 이 장관 측에서
압력을 뭐 넣거나 뭐 청탁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확인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이거 청탁도 없었고 실제 선발되지도 않았다. 이게 확인이 네. 됐고, 자 나머지 하나 이제 부대 배치에 관해서 이제 의정부에서 나왔는데 카투사를 이 네. 용산으로 좀 옮겨달라 이런 청탁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주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때 당시에 그 관련됐던 단장도 그런 증언을 했다 이러면서 녹취록을 갖다 공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직속 부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예비역 대령이죠. 예비역 그렇죠? 대령인데,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카투사 부대의 그 보직과 배치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천 방식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서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 예. 사진 등등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강당 같은 곳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앞에는 장병들이 있고 뒤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배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컴퓨터 추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는 뭐 할머니, 90세의 할머니와 아버지를 놓고 뭐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는데 거기에 함께 동석했던 친척이 3명이나 있었고요. 예. 그 3분이 일관되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한 보도를 한 알겠습니다. 곳을 지금 그 고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요. 이 사실은 이 의혹이 아들 의혹이 장관 취임 때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해명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자, 일단 그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근데 특히나 그 권력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수사의 기법 중에서 특수부, 특히 특수부에서는 이제 언론에 일정한 혐의 사실을 갖다가 이제 그 취재의 형태로 흘려서 그걸 통해서 본인을 갖다가 압박하는 수사 기법이 있다고 MBC PD 수첩에서 이제 폭로한 바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 기법으로도 보이는 기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뭐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뭐 압력을 넣었다는 그 풍으로 나온 기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근데 민원을 넣는 것을 압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실은 그런 거죠. 문의를 안 하고 예. 만들어 놓은 게 민원실이고, 민원을 넣는 건 누구든지 그렇죠. 뭐 장관의 뭐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넣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그 사람들과 결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정쟁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냉정한 좀 그렇죠. 판단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정말로 청탁을 하려면 민원실이 아니라 그 부대 고위 관계자에게 했겠죠. 예. 자,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